안녕하세요, 장건입니다. 지금은 약간 시들시들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붐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뭔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업비트나 빗썸을 깔고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는데요. 저는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종목에 관해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블록체인이 뭐고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느꼈고, 투자를 하시기에 앞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비트코인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래의 잠재성도 조금이나마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합니다. 짧고 빠르게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일단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나무위키의 말을 빌려오자면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쓴 사람이 개발하여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적으로 배포했고,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에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적으며 거래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블록체인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쉽게 설명하면 거래 장부를 모두가 기록하고 암호화와 여부가 난다고 표현합니다. 지금의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과 비교하자면 만약 제가 친구에게 10,000원을 송금하려 할 때 저는 은행 앱에서 친구의 계좌번호를 적고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그럼 은행 서버에서는 제 계좌에 돈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등 작업을 거친 뒤 모든 게 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면 제 계좌에서 돈을 빼고 친구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거래는 은행의 중앙화된 서버에서 이루어지고, 만약 해커가 은행 서버를 해킹하여 거래 장부를 조작한다면 우리는 그 은행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의 화폐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지금의 10,000원은 나중에 5,000원의 값어치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친구에게 돈을 송금한다고 하면 그 거래 장부, 즉 돈을 송금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래 장부는 은행처럼 하나의 중앙화된 서버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의 블록에 다른 전 세계에서 온 많은 거래 장부와 함께 넣어지고, 거래 장부를 담는 블록은 일정한 시간마다 새로 만들어져 새로운 거래 장부들을 계속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생겨나는 블록들은 이전의 블록들과 체인처럼 연결되어서 블록체인이라 하는 겁니다. 거래 장부들이 담긴 블록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거래 장부를 조작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진 거래 장부와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네트워크는 그 거래가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A가 B한테 $10를 송금했다는 내용을 담은 블록을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가 나눠 갖고 있을 때 해커가 그 기록을 조작하려고 한 컴퓨터를 해킹하여 $10가 아니고 $100로 변경했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 컴퓨터들은 다른 컴퓨터와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신과 다른 장부가 있으면 다른 모든 컴퓨터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과반수가 그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하면 그 거래는 무효화되고 더 많은 수의 컴퓨터가 말하는 거래가 정식 기록이 되어 블록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해커가 전 세계의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컴퓨터 중 51% 이상을 해킹하여 거래 기록을 바꿔두지 않는 한 블록체인 거래는 해킹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채굴은 뭘까요? 채굴은 블록체인상에서 이 거래 장부들을 나누고 암호화하여 블록에 집어넣어서 앞에 있는 블록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블록이 생성되면서 거래 장부들을 공유하고 블록에 넣어서 블록들과 연결하는 1. 채굴을 한 채굴자들에게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비트코인을 나눠줍니다. 정리를 하자면 블록체인은 지금의 금융 시스템에 걱정하며 더 안전하게 사람들과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네트워크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 장부를 암호화해서 공유하고 보관하는 사람, 채굴자들한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을 보상으로 주어서 계속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시키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화폐의 다른 점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해킹이 되거나 조작이 될 일이 없어 안전하고, 화폐는 발행량 제한이 없어 정부가 원하면 마음껏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총 발행량 제한이 있고 4년에 한 번씩 한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것을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는 반감기가 와서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점점 적어질수록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올라가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반감기를 기다리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2,100만 개가 모두 채굴되고 나면 채굴자들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만 받게 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에게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을 주는 이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총 발행량 2,100만 개가 모두 채굴될 때까지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비트코인을 채굴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줌으로써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여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할수록 거래 정보를 나눠 갖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니까 더 조작하기 어렵고 보안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는 건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의 화폐도 가치가 원래 붙어 있던 것일까요? 지금의 화폐도 결국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 종이에 정부가 가치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모두 믿으니까 가치가 생겨난 겁니다. 이걸 비트코인에도 적용해보면 비트코인도 게임머니처럼 가상자산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아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믿고 따르니까 가치가 생겨난 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카드사나 은행들은 버는 수입이 훨씬 적어질 테니까요. 규제도 하고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의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여러 결제수단 중 하나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더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영상이라 제대로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